자, 12월 7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금주는 뭐 크게 특이점은 없고 편성 두수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군데군데 조금 뭐 편성 두수가 적은 그런 경주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채워졌습니다. 자, 근데 이 편성 두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요일 날 서울 경주가 한 경주가 줄었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10경주만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7경주가 펼쳐지는데 뭐 부산은 북적북적 됩니다. 그 점이 좀 특이사항이고, 뭐 기승불가 기수도 좀 뭐 이름 있는 기수, 레벨 있는 기수다 그러면 뭐 이동화 기수, 이혁 기수 정도가 지금 뭐 기승정지, 그렇기 때문에 기수 수급 문제도 크게 문제는 뭐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방마다 최선의 승부, 기수도 마찬가지고 그럴 가망이 높기 때문에 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마필들도 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지난주 1호 경마 7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경주인데 혹시나일까 역시나일까였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부산 마필 4마필이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고 부산 마필이 아무래도 좀 올해는 강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예상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 골드라든가 또 블랙모션 이런 마필들의 선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지금 현재 3세 마필들 중에서는 뭐 최강마라고 볼 수가 있는 석세스 백파 이 마필의 가능성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글로벌 히트는 역시 최강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내년에 이제 글로벌 히트가 두바이를 가는 공백기 동안 과연 어느 마필이 서울 부산의 최강자로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내년에 4세가 되는 이 마필들한테도 조금은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을 출전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을 갖는 마필도 있고 데뷔전을 한번 치른 마필도 있는데 뭐 경험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뭐 크게 모습을 드러낸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추천하는 11마필이 글쎄요, 장래 발전 기대치가 좀 많다 뭐 이런 마필들이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신마 경주기 때문에 너무 강한 믿음을 갖고 갈 수는 없고요.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마 나이스 위너, 4번마 벌교 데스티노, 5번마 블루선, 7번마 스트리트 루비, 9번마 라운 데스퍼럿, 이렇게 5마필 정도고 아마 이 5마필이 인기도를 좀 나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2번마 나이스 위너는 직전 데뷔전에서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게이트가 좀 불리했죠.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조차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마필이었는데, 자, 레이스데이에 잠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계속해서 주행심사를 받던 마필인데, 데뷔전은 김정준 기수와 같이 했고, 다시 문세영 기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호흡은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일단 유리해졌기 때문에,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조금은 빠르게 앞선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마 벌교 데스티노. 요즘 글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보는 기수가 이 조제로 기수입니다. 이 데뷔전에 지금 나서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 스타트가 문제인 거죠. 전체적으로 마필의 채용도 좋고 발전 기대치도 갖고 있는데 과연 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자, 5번마 블루선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11마필들 중에서 조교로만 보면은
글쎄요, 제가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교로만 보면은 이 마필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 마필도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스타트가 문제인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에 컨디션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7번마 스트리트 루비는 주한별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 7번마 스트리트 루비는 글쎄요,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있기는 있는 마필인데 제가 왜 이 마필을 주목을 하느냐,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마들이 대부분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7번마 스트리트 루비가 저는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어쨌든 다른 마필의 커다란 견제 없이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고, 이 마필이 느닷없이 기습 선행을 막 가게 되면 선입권이 두터워지는 편성이 되겠죠. 자, 9번마 라운 데스퍼럿. 일단 기본적으로 머스킨맨의 자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고 끈끈하게 타주는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고 주행심사 기록도 양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긴 한데 저는 조교 모습도 그렇고 주행심사 모습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체형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일단은 외곽이라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글쎄 몸싸움이 강할까 안 강할까, 뭐 실전을 뛰어봐야 합니다. 실전을 뛰어봐야 하는데 조교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크게 어떤 느낌이 오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9번마 라운 데스퍼럿을 이번 경주에서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위험한 예상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신마들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단순히 이 뭐 데뷔전의 모습이나 또는 주행심사의 모습, 조교 모습을 갖고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울려져 뛰었을 때 전개에 의해서 어떻게 승부가 날 것이다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이 신마 경주에는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신마 경주에서 너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나이스 위너, 5번마 블루선, 4번마 벌교 데스티노,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스트리트 루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론 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능력 차이가 크지 않은 좀 혼전 구도의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인데, 일단 이렇게 뭐 간단히 보시면 3번마 동방포스, 4번마 스파르탄, 8번마 이스트 킹스턴,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1번마 레전드 탄생이라든가 2번마 캔버스 앤고, 그리고 6번마 왕채고,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과연 막판 탄력을 잡을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3번마 동방포스는 이제 2세 한 마리죠. 이제 상대가 곧 되는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2세 고별전이 될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상승세가 좋습니다. 상승세가 좋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뒷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도저도 아닌 밋밋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마필이 앞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동방포스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앞선 전개를 한다면 제일 유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4번마 스파르타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선행을 나가고 마지막에 덜미가 잡힌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자, 이 마필이 그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어떤 기복이냐면 순발력이 좋을 땐 아주 좋았다가 아닐 땐 또 아닌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처럼 보여지고 8번마 이스트 킹스턴은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능력 부진을 보이면서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오는데 일단 주행심사 모습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근데 뒷심이 너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주행심사에서 기록도 좋았고 2착으로 왔기 때문에 마필이 좀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행심사에서는 앞에 가는 마필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m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이게 1200이 되면 마지막 뒷심이 좀 딸리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3번마 동방포스가 가장 능력치로는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 3번마 동방포스가 전개가 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8번마 이스트 킹스턴이 원체 빠른 마필이고 4번마 스파르탄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지만 순발력이 좋을 땐 아주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3번마 동방포스가 자리를 못 잡고 안에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동방포스 입장에서도 뭐 뚫고 나올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그 점은 검증이 안 됐죠. 근데 어느 정도 게이트 A점으로 밀고만 나올 수 있으면 전개 자체로 봐서는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동방포스로 보여지고요. 자, 외곽에서 선입권에서 좀 따라올 마필들 중에서는 이 1번마 레전드 탄생. 자, 퍼지의 자마입니다. 퍼지의 자마가 참 다루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끈끈함과 마판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4번을 나와서 3착 1번을 했는데 그게 직전 9월 28일 경주였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이 최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힘 한번 써보질 못하고 막판에 탄력을 좀 붙이기는 했지만 원체 선행 강편성에서 고생을 좀 한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차분하게 김동수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탄력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김동수 기수가 예전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질 못하다 보니까 믿음은 좀 떨어지고 주로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경주를 보시면 서울 경마장이 이렇게 경주가 형성이 될 때 3, 4코너 도는 지점에서 앞선에 있으면 거의 무너집니다. 안쪽 주로 추입 안 되고요. 이 앞선에 가는 마필 바로 옆에 어깨 붙여가는 요 자리를 차지하고 3, 4코너를 도는 마필들이 막판에 다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서울 경마장에서는 꽃자리입니다. 근데 과연 이번 주도 이런 주로가 될 거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서울 전반부 경주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3번마 동방포스가 좀 선행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3번마 동방포스가 안쪽에서 선행을 가는 상황이 나오고 외곽에서 어떤 마필이 이 어깨 짚고 나가는 요 전개를 만약에 타면 3번마 동방포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직선 주로에 딱 들어서면 요 안쪽 주로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두 번째 주로보다는 이 세 번째 주로를 타고 나가는 마필. 이 마필이 현재 지금 좋은, 지난주엔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난주와 주로가,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이 전개를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6번마 왕채고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겠죠. 근데 이 마필은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계속 인기마였는데, 이제 그 인기에 부응을 못하고 계속 졸전을 펼치는 마필이었고, 직전 경주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이 왕최고가, 마감을 한 4, 5분 남기고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인기만이었지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갑자기 막판에 막 몰려들었죠, 배팅이. 그러다 보니까 인기 2위까지 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역시나 스타트가 안 되면서 빠른 경주 흐름에 적응을 못하고 말았죠. 근데 이 왕채고라는 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습성을 좀 정해야 됩니다. 앞선을 갈 건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 대비한 이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입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요. 국산마 오군인 빅브릿지와 이제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좀 대등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교로 봤을 때 저는 이 왕채고가 입상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자 이번 마 캔버스 앤고가 글쎄요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죠. 최근 성적이 좋습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에 3착을 왔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2착 그것도 뭐 한센브레이싱, 레몬케이, 퍼지루비 그래도 국산마 육군에서는 좀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필들과 경합을 하면서 앞선에서 싸움을 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보시면 원래는 좀 밋밋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전개를 하긴 하지만 막판 근성 부족을 보이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 8월 경주 이후 9월 경주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근성이 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승부가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역시 제가 믿고 보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캔버스 앵고도 입상권엔 근접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뭐 향후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마필이 향후에 많이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형편성에서는 앞선 따라가는 전개만 하고 전 힘한 배만 가능하다면 3,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최근의 탄력, 최근에 보여준 근성은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자력 승부는 저는 만만치는 않다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동방보스, 6번마 왕채고, 1번마 레전드 탄생,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캔버스 앵고 이 네 마필을 추천은 하는데 글쎄요 뭐 속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번마 레전드 탄생과 6번마 왕채고 이 두 마필 조합의 복승식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들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미들 마필은 없는데 결국 압축을 하다 보면 인기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의 능력이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 근데 항상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산마 6등급의 어떻게 보면 부진마, 기복마 편성이라고 봐야죠. 자, 1번마 투에이스 41전을 뛴 마필입니다. 뭐 들어와도 할 수 없죠. 이런 마필을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2번마 고고는 현편성이라면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는 하는 마필인데 뒷심은 너무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옥성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앞으로 나오기는 할 텐데 뒷심 건중이 안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전개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자력 입상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고, 자 3번마 세명 스트롱 그런대로 착승권 언저리 맴돌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경주의 흐름이 되게 느려질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에서 막 치고 나가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선행 강편성마 선행 강마가 있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너도 나도 한번 선행을 가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 중에서 게이트라든가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3번마 3명 스트롱이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뭐 13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마필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4번마 벌교 DY는 제가 이날 경주를 끝으로 이 마필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딱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딱 보자마자 이 마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편성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벌교디와의 입장에서는. 자, 그럼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조금만 좀 앞에 빨리 붙여버리면 이 정도 편성이라면 벌교디와의도 불가능한 마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자, 5번마 효강이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명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1200m 경주 직전 데뷔전 뛴 모습을 보면 아직은 좀 더 마필을 좀 가다듬어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 자, 상임대표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상임대표를 만약에 CC1 기수가 아닌 다른 기수가 기승했다면 솔직히 크게 보고 싶지 않은데,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경주, 그러니까 초반이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을 경주, 이 상임대표가 문제가 뭐냐면 스타트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판 근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닌데, 물론 이런 겁니다. 14번을 뛰었는데 아직도 국산마 6등급에 있다. 그럼 볼장 다 본 마필이죠. 그런데 이번 경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성 약하고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그러면 CC1 기수가 전개로 이 상임대표의 불리함을 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대표의 능력이 아니고 CC1 기수의 능력으로 전개를 잘 타면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지금 상임대표로 보고 있고, 자, 이철경 기수가 기승한 7번마 용왕 기쁨도 어떻게 보면 상임대표랑 좀 비슷한 맥락의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6번뿐이 안 뛰었죠. 그러니까 상임대표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별 특징을 찾을 수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8번마 마루별 28번을 나와서 빵빵빵. 그럼 이런 마필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에 맴돌다 보니까 쉽게 무시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편성도 약해졌고. 근데 그래도 28전 동안 아무 액션이 없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자, 9번마 퀸다이아. 그나마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발전 기대치는 제일 높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스데이의 자마입니다. 물론 기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에 따라서 좀 기복은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정도 편성이라면 직전 경주가 이 4번마 한우리가 강하게 선행을 끌고 나갔던 경주예요. 철저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2차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자, 어쨌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서 좀 강하게 뛸 마필은 3번만 3명 스트롱 정도 버틸 수 있는 마필이 그 정도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퀸다이아가 취입 타이밍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 9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믿음이 가는 마필이 역시 9번마 퀸다이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퀸다이아, 3번마 세명스트롱, 4번마 벌교디와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상임대표,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9마필 뿐이 출전 안 하는데 거의 뭐 인기도 면에서는 3번, 9번에 집중이 될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먹을 것 없는 그런 잔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런 경주에서 폭탄 배당마가 입상하면 배당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그렇게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나름대로는 마필의 능력 차이가 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뭐 인기마사에서 끝날 가능성도 좀 높은 뭐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좀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2번마 맥스파티, 5번마 큐피드라이즈, 6번마 어메이징 스타, 뭐 이 세 마필이 전체적으로 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 후보군의 마필이라고 봐야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8번마 민트 플레이가 최근에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이 마필도 순발력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 9번마 마루 장군이 과연
이 어떤 질습성을 보일 거냐죠. 왜냐하면 직전에 임다빈 기수 인기 1위 마필을 가지고 11번 게이트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막판 거리 완전히 무뎌졌죠. 물론 경주거리 1400이라는 거죠. 근데 직전 경주의 1400에서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 경주는 이 마루 장군이 자기가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휘감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초반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힘한배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루 장군이라는 마필은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 과연 이번 편성에서 이 마루 장군이 외곽에서 또 지난번처럼 휘감고 나오는 선행 작전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마필의 능력을 믿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저는 임다빈 기수가 이 마루 장군을 가지고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막판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초반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으로는 이번만 맥스 파티가 순발력도 있고 상당히 좀 빠르게 경주를 이끌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경주거리도 1300이기 때문에 앞선을 가면 조금 더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이 6번마 어메이징 스타입니다. 이 어메이징 스타가 지금 승군전에 나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좀 특이전 전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2승을 거두고 국산마 5군에 온 마필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못 오면 이상한 거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승군전이기 때문에 물론 편성은 강해졌죠. 편성은 강해졌는데 저는 이 어메이징 스타가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마필이 확실히 이 마필은 향후에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뭐 국산마 5군, 4군 정도까지는 선행 편성이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역시 물론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조제로 기수가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다. 물론 외곽에 있는 9번마 마루 장군이 선입으로 가는 전개를 택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개를 저는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번, 5번, 6번이 앞으로 나가는데 6번이 초반 강하게 치고 나가서 앞선을 가버리고 선입권의 9번이 외곽에서 이렇게 따라붙는 전개 속에서 코너를 3, 4코너를 돌 수 있다면 저는 6번과 9번의 동반 입상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전개 자체로는요 4번마 빅브리지가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계속 추천을 했던 마필이죠. 계속 추천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글쎄요, 왜 이 4번마 빅브리지가 이런 전개를 탔는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말이 가는 대로 그냥 온 그런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수가 어떤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브리지가 이제 조상범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던 적인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상범 기수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초고의 배당이 터졌던 그런 경주긴 한데 이 빅브리지라는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저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승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근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개로 봐서는 저는 4번마 빅브리지가 앞에 말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또 하나는 이 7번마 글로벌 진격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보시면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글로벌 진격은 어쨌든 막판 탄력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갔을 경우에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계속 고부담 중량을 안고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하고 직직전 경주가 점핑 출전이죠.
국산마 4군에 점핑 출전을 해서 부담 중량을 낮추고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경주인데 역시 뭐 아쉬움만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군에 와서 레이팅 30% 가장 높기 때문에 부담 중량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위군에 가서 당금질을 하고 온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앞선에서 좀 걸음이 무뎌지는 느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300m에서 막판 추입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 진격이 탄력적인 모습만 보여줄 수 있으면 막판 역전극도 저는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는데 사연도 많고 탈도 많은 마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이 9마필들 중에서 뭐 이 마필은 아예 안 돼. 이런 마필이 특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 없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면 인기도는 나눠지겠죠. 그럼 그 인기도대로 선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복병만 내지는 배당마가 입상에 성공하면서 그 배당이 주인공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만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빅브릿지, 6번마 어메이징 스타, 9번마 마루장군, 그리고 목병마로 7번마 글로벌 진격,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실 배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팅에 자신이 없는 마필을 그냥 인기마라는 이유로 추천을 하는 거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적중보다는 환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배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상 자체도 저는 환수 위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게 주구장창 배당마, 복병마만 추천해서 맞췄다 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현실 배터라면 경주를 쉬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경주 다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오늘 하루 와서 전체 뭐 평균 10경주, 11경주가 펼쳐지는데, 이 10경주, 11경주를 다 붙어서는,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자신 있는 경주, 그래도 내 추리가 좀 되는 그런 경주에 배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침에는 오는데 한 경주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랑비에 옷 젖게 돼 있는 그런 건데 결국 경마는 쉴 때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쉴 때 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배팅하는 경주수 하루에 평균적으로 배팅하는 경주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는 환수는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솔직히 한 경주 배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마 생활 자체가. 그러면서 나머지 경주는 관전하면서 즐기면서 이마필들을 유심히 봐뒀다가 다음번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 서울 오경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배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주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마번을 추천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8번마 라운더 케이샤 언뜻 보기에 최근 상승세도 있고 머스킨맨의 자마, 라운 시리즈의 자마 여기에 승군전에 나오긴 했지만 편성은 약하고 그리고 이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데 선행도 갈 수 있고 그럼 전개의 이점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필 뭐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8마필 분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기마 조합이 됐을 경우에 아주 약한 배당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결국 승군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승군전에 나왔고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고 거기에 기수가 송재철 기수입니다. 믿을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건 이경주는 라운더 케이샤가 입상의 한 자리는 무난하게 차지할 거야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내용을 뜯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또 든다는 거죠. 그러면 막상 당일 현장에 가서는 배당이 흔들리는 경주가 이런 경주입니다. 8번이 들어올 걸 뻔히 알면서 8번에 안 가는 거죠. 배당말을 찾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이유에서 안 들어올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근데 8번이 싹 들어오고 저 배당이 들어오면 나도 날리는 거죠. 거꾸로 경마라는 게 참 웃기는 게, 그럼 내가 8번 라운더 케이샤가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 놓고 가면 저 배당 공략입니다. 그럼 배팅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필이 빠지면서 고배당이 터져버립니다. 8마필이 나오는데도. 그러면 또 사람 소위 말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이 라운더 케이샤를 강하게 믿으실 수 있으면 저배당이라도 과감하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경주는 손대기 어려운 경주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가 1번마 글로리의 나노가 될 것 같은데,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강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22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인기, 그러니까 라운더 케이샤 글로리의 나노가 인기 1, 2위를 다툰다? 이거는 이런 경주를 배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당일 현장에서 인기도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인기도니까요. 여기에 자, 3번만 우주의 봄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 번쯤은 배당을 내고 좀 들어올 겁니다 라고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잘 보시고, 이 마필이, 이 우주의 봄이라는 마필이 원래 선행을 가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근성을 보일 타이밍이 딱 나온다. 그러면 이 마필은 노려야 됩니다 했는데, 지난 경주에 들어는 왔어요. 들어는 왔는데 생각했던 기대 배당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우주의 봄도 인기마가 될 겁니다. 왜? 직전 경기에 입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크게 가지 않는 마필들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럼 이 인기마를 빼고 그럼 나머지 마필 중에 볼 거 있느냐? 없죠. 막 희한하게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는 마필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내가 어떤 추리나 또는 마필의 기본 능력, 습성 이런까지 감안하고 전개를 감안해서 마번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주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경주는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주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딱 보면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충마를 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오늘 편성들은 충마 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 비슷한 마필들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입상 후보군은 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역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전개의 축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7번마 엑셀런트 맞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강하다가 아니고, 이 마필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솔직히 선행을 가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버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 엑셀런트 마타보다 앞에 갈 수 있는 말, 그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은 저는 버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엑셀런트 마타가 만약에 앞에를 간다면 엑셀런트 마타가 버틸 수도 있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5번마 토호마켓하고 10번마 해피특수입니다. 이 마필이 강해서가 아니고 전개 자체로 봤을 때 앞선이 되게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2번마 나올대왕, 3번마 댄싱강자, 6번마 굿파이터, 7번마 엑셀런트 마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8번마 그린필스타까지 어차피 다들 해볼 만한 편성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엄청 치열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토호마켓은 이 마필도 순발력이 그렇게 없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그러니까 선행 강편성일 경우에는 토마켓이 어떤 힘을 쓰지는 못하는데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속에서 아주 강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거고요. 자, 10번마 해피투스는 최근에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 근성은 상당히 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이동진 기수가 연속 2번을 기승을 했는데 솔직히 이동진 기수의 기승수를 믿기는 어렵죠. 뭐 그렇다고 송재철 기수를 강하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진 기수보다는 송재철 기수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무뎌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10번마 해피특수가 막판에 날라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고요. 많은 인기를 누릴 2번마 나올대왕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은 최근 들어서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면서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점이 조금 불안 요소고요. 직전에 기록이 상당히 좋았죠. 기록은 상당히 좋았는데 불량주로였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저는 이번만 나올 대왕은 제 나름대로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엑셀런트 마타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버티는 가운데 전개가 좋은 5번마 토우마켓과 10번마 해피투스가 투입 타이밍을 잡는 경주.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엑셀런트 마타보다 앞에서 갈 수 있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이 저는 전 유리한 전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후보군에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댄싱 강자하고 6번마 굿파이터입니다. 근데 이 3번마 댄싱 강자는 최근에 조금 뒷심 부족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자 6번마 굿파이터도 최근 모습은 전혀 볼 게 없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앞을 못 갔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1번 게이트가 이 굿파이터 입장에서는 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필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필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뭐 조교가 강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직전의 두 경주의 모습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본 순발력 갖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 차라리 안게이트가 아닌 6번 게이트다 보니까 정우주 기수가 그냥 마음 먹고 때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번마 굿파이터가 앞을 딱 가고 7번마 엑셀런트 마타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5번마 토어마켓이나 10번마 해피투스가 어떤 타이밍만 잡을 수 있으면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충마를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도요. 충마 부재 혼전 경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앞선에 가길 기다리는 6번마 굿파이터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5번마 토어마켓과 10번마 해피특수 그리고 복병마로는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텨볼 수 있는 7번마 엑셀런트 마타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배당판이 딱 열리면 2번마 핑크골드와 3번마 위즈러버 이 두 마필 조합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망이 높고 이 두 마필이 싸움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주로 보입니다. 이 마필 이 두 마필이 강하다라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과연 자력으로 이 두 마필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번 마 핑크 골드는 일단 이번 경주 1700 경주에서 이번 게이트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선행 후보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700m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 그것도 안게이트 쪽에 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는 거죠. 부담 중량이 2.5kg가 지금 늘어났다라는 게 마음에 걸릴 수도 있지만 선행을 가면 이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핑크 골드는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강편성에서 좀 싸웠던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3번마 위즈러버는 계속 인기마죠. 근데 승군한 이후에 국산마 5군 경주에서는 아직은 적응을 좀 못하고는 있는데, 자, 직전 경주가 좀 많은 아쉬움을 남긴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위즈러버 입장에서는 편성이 조금 약했어요. 편성이 약편성에서 지금 인기 2위로 인기가 있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역시 인기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경주를 붙일 가망이 높다. 그러면 2번 핑크골드와 3번 위즈러버가 앞선에서 경합을 하는 가운데 그냥 끝날 가망이 높은 편성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경마라는 건 항상 의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세 마필이 있습니다. 1번마 러브 마인, 5번마 모닝골드, 10번마 청량산입니다. 자, 1번마 러브 마인은 어떤 큰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조교 모습은 좋아 보이고 솔직히 우리나라 경마 1700m 서울 경마장 1700m 1번 게이트고는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 러브오마인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초반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700의 1번 게이트인데 초반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면 갇힐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거기서 김철호 기수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를 않고 그냥 그 흐름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주가 그 앞선의 마필들이 이 핑크골드나 위즈러버가 서로 눈치를 보는 싸움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막 내빼서 경주 흐름이 막 빨라지고 그런 경주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러브오마이는 꾹 참고 가다가 3, 4코너 돌아서면서 외곽으로 빼서 탄력을 붙이면 저는 충분히 막판 탄력으로 승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브오마인의 배팅을 하는 순간에는 끝까지 마음을 졸여야 됩니다. 왜? 뒤에서 놀고 있을 거니까. 근데 직선주로에 딱 들어서면서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막판 탄력적인 걸음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5번만 모닝볼드가 지금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면서 벌써 15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앞선 전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을 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번 경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좀 조교 모습은 괜찮아 보였어요. 조교 모습은 괜찮아 보였는데 글쎄요 앞선을 붙이지를 못한다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5번만 모닝볼드가 이번 경주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한번 잘 보시고 언젠가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선행 승부를 노려볼 만한 마필이 5번만 모닝볼드입니다. 물론 오늘 이번 경주에서도 뭐 복승의 한 자리는 몰라도 삼복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왜 마필들이 다 그만하니까.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차라리 입상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경주를 노렸을 때 배당이 나오겠죠. 자, 10번마 청량사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마필 최근 3번의 경주를 보면 완전 바닥권입니다. 완전 바닥권에다가 바닥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필이 예전에 보여줬었던 그 근성, 끈기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산이라는 마필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마필이다. 이제 이런 느낌까지 왔는데 자 이번 경주 1700m 최외곽 게이트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스타트도 잘 안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시시원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시시원 기수는 어쨌든 전개를 잘 타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시원 기수라면 이 청량산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뒤에서 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코너 지점에서 선위권, 한 4위, 5위 이 정도 선으로만 코너를 돌 수 있으면 저는 막판 근성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 현장 컨디션 꼭 체크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마필이 그 현장에서 보면 막 늘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빠릿빠릿한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은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현장에 조금만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인다면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입상에 성공하면 어쨌든 고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청량산을 어느 정도 조금 배당권의 마필로 한 번, 2번까지는 한번 보자. 왜? 시시원 기수가 기승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번과 3번에 저배당 조합이 좀 들어올 가망이 높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솔직히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저배당 공략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는 배당 마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두 마필, 2번마 핑크 골드, 3번마 위즈러버, 그리고 게이트 이점 있는 1번마 러브 오마인, 복병마로 10번마 청량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자, 좀 시시형 기수가 열심히 타서 10번마 청량산이 옛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좀 재현해 주기를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인기마 선정구도 경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좀 의외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9번마 엘도라도 놀부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도라도 시리즈의 마필들이 제법 근성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은데,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 나왔을 때 제가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인기도와 관계없이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1400m 경주에 좀 어울리는 마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승군전에 나왔죠. 승군전에 나왔고, 또 하나는 직전 국산마 5군 고별전의 상대들이 저는 좀 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국산마 4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의 상승세 이런 건 무시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1400m 경주거리에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로 봐서는 저는 엘도라도 놀부가 여기에서 또 못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래 발전 기대치를 믿고 이 9번마 엘도라도 놀부를 요번에도 한 번쯤은 더 믿어보려고 하는 마필이고요. 애매한 마필이 10번마 핑크윈드입니다. 분명히 근성도 있고 이 마필도 역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연속해서 지금 3착을 머물고 있어요. 3착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질말들한테 진 것도 있고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데 그런 마필한테 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전 경주 같은 경우죠. 썬더호스한테 졌거든요. 오늘 같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썬더호스가 어떤 말입니까? 50점 뛴 마필입니다. 이 마필한테 졌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쨌든 직전 1600에서 이제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좀 줄였습니다. 자, 핑크윈드도 어떻게 보면 엘도라도 놀부와 마찬가지로 마필이 뛰는 모습을 보면 1400m가 좀 더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단거리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막강 탄력 있는 마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장거리로 갔을 때 맞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지도 않는데, 어쨌든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1400에 어울리는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핑크윈드를 추천을 할 겁니다. 추천을 할 건데 좀 강하게 추천을 못하는 이유는 이 5번마 스터닝 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핑크윈드가 이번 경주에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외곽이긴 하지만. 근데 스터닝 퀸이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5번마 스터닝 퀸이 튀어나가고 10번마 핑크 윈드가 이거를 잡으려고 뛰어 들어가는 순간에는 전 두 마필 다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스터닝 퀸을 놔주고 10번마 핑크 윈드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고 따라가 버리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스터닝 퀸이 버티는 경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따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9번마 엘도라도 놀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개 자체가 조금은 애매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스터닝 퀸이 죽자 살자로 선행은 갈 겁니다. 근데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뒷심이 아직 검증이 안 된 마필이에요. 그리고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근데 저는 이번 경기의 스터닝 퀸이 전개가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단독 선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예 박치고 나가고 뒤에 선입권이 뭉치는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힘한 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최근의 조제로 기수의 기승수를 보면 충분히 힘한 배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에서는 끝까지 마필을 독려하는 기수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나갔을 경우 버틸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스터닝 퀸이고요. 또 하나는 2번마 미스터 트롯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 두 경주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는 3착을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착차가 없었습니다. 날라오는 모습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직직전 경주에서는 거의 인기 꼴찌마였습니다. 근데 막판에 막 뭉쳐있는 상태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엄청 좋아졌는데 제가 왜 이 마필이 지금 좋아진 걸로 보냐 하면 이 마필은 원래 선행마였습니다. 앞선을 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버티기를 노렸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각질을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전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막판 근성을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앞선이 아무리 뭉쳐있더라도 근성으로 밀고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을 보면 미스터 트롯은 무시는 못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마 인기권에서는 글쎄요. 인기 1, 2, 3이 이 안에 들어가긴 좀 힘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스터 트롯이 배당의 메리트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8번마 최강 타임이 지금 휴양 복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마필도 지금 보면 실질적인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니까 상대는 강해진 거고, 어쨌든 휴양 이후 휴양 복귀전이라는 그런 부담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상대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렇게 막 약편성 경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종구도 물고 물리는 몸싸움을 해야 되는 구도에서 휴양 복귀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강 타임은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엘도라도 놀부, 5번마 스터닝 퀸, 2번마 미스터 트롯,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핑크 윈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3등급의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는 뭐 장래 발전 기대치도 있었던 그런 마필도 많고, 그 상당히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은 높은데 좀 우열은 조금 드러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뭐 10번마 파이널 K 데뷔전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에 막판 탄력은 정말 막강한 마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경주가 과천 시장배 경주였죠. 과천 시장배 경주 지금 3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전 주기가 조금은 빨라졌는데, 과천 시장배 경주 내노라 하는 마필들 사이에서도
앞선 전개 후에 막판까지 끈질기게 버텼던 마필이고 충분히 자기의 그 능력을 좀 과시했던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10번마 파이널 K가 일단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리고 앞선이 막 뭉치는 상황에서도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싸웠던 편성, 직전 과천시장배 편성이 만만치 않은 편성이잖아요. 그 편성에서도 이겨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파이널 K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상대 마필로는 역시 4번마 어피어 우먼입니다.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죠. 빅토리아 로기스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가 좀 외곽이었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3착을 했던 마필인데 데뷔전 3착이었죠. 이때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에서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두 번째 경주에서 역시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이겼던 마필이 페퍼엑스, 마이티 네오 이런 마필입니다. 마이티 네오가 과천시장배 인기 1위 마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은 검증이 된 마필인데, 그리고 역시 파이널 K처럼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앞선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쉽다 보니까 직전 경주의 모습만 놓고 보면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는 적임 기수가 기승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피어 우먼도 직전 경주보다는 저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 이 이외의 나머지 마필들이 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단점들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코디라는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가야 되는 1번마 캡틴 37이나 또는 뭐 8번마 기분 좋은 말, 이런 마필들, 또 외곽에 있는 실버마 티시 패밀리, 이런 마필들이 좀 불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코디가 앞선을 가면서. 그리고 글로벌 코디가 저는 솔직히 막판까지 버티는 쉽지가 않다. 물론 뭐 CC1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편성은 만만치 않아진 거죠. 제가 이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파노라마 킹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당시만 해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완전히 컨디션 저하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경주 1800m에서 능력 부진까지 보였던 마필이죠. 이런 마필은 아닌데 이때는 경주 자체가 뭐 완전히 말도 안 되게 꼬여버렸죠. 그리고 주행심사 걸쳐서 이제 다시 한번 출전을 했는데 마필이 분명히 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최근에 다운됐던 컨디션을 저는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앞선 전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선입권 끝자리만 붙어갈 수 있으면 파노라마 킹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마필은 2번마 멀기오 베리타스입니다. 조교 모습을 보면 좋았다 나빴답니다. 조교 모습을 딱 봤을 때 좀 나빠 보이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에 고전을 계속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직 혼합 3등급 그리고 국산마 3등급에서는 지금 적응을 좀 못하고는 있고, 어쨌든 국산 마필이죠. 그러니까 혼합, 그러니까 외산마 강자들과의 싸움에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엔 게이트가 2번 게이트죠. 그리고 어차피 인기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아마 좀 인기권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의 견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특유의 좀 끈끈함을 가지고 또 최근 조인권 기수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있고, 이 혼합 3등급 자체가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만만치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리고 전개에 의해서 어떤 코스를 타느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마에 과신하기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기에는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이지만
너무 과신할 수는 없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파이널 K, 4번마 어피어 구드먼, 6번마 파노라마 킹, 그리고 복병마로 벌교 베리타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마필이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주는 이 말도 갈 것 같고 저 말도 갈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조합이 너무 많아지는 경주입니다. 그냥 딱 압축해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차피 2등급까지 올라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봐왔던 마필들입니다. 생소한 마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끼리 어우러졌을 때 어떤 전개가 나올 것이냐. 저는 이번 경주는 전개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보는 마필이 1번마 장산 포이즌, 3번마 신한특성, 4번마 원평 리스트, 5번마 슈퍼피니시, 7번마 금화올로어, 8번마 대물, 이렇게 6마필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번마 장산 포이즌과 8번마 대물, 이 두 마필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 1번마 장산 포이즌은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고 3.5km의 감량 2점, 게이트 1번 게이트. 선행감은 버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좋은데, 저는 이 마필보다 슈퍼피니쉬를 더 세게 보기 때문에, 순발력은 이 마필이 더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럼 이 마필이 딱 선행을 가버리면, 장산 포이즌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따당 경주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산 포이즌이 막판 힘이 딸릴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8번마 대물은 이 대물 이 마필은 글쎄요, 이게 이 대물이 원래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헤리카 신기스가 뒤에서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해봤고, 그전 경주에서는 이 대물을 가지고 헤리카 신기수가 앞선을 갔는데 막판에 버티지를 못했고, 조금은 애매한 전개가 나오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이 8월달 경주, 이 경주에서 빈체로 카발로를 이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 당시 인기 9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부질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대물이란 마필, 이제 이 대물이 매니피의 자마인데, 이제 매니피의 자마는 더 이상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매니피의 자마들이, 이제는 거의 다 비인기마들이 돼가고 있죠. 자, 그래서 대물도 이번 경주에 과연 어떤 스타일로 뛸 것이냐, 그러니까 앞선에 갈 것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둘 다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6마필 중에서 1번마 장산 포이즌, 8번마 대물은 뒤로 돌립니다. 그럼 나머지 4마필은 과연 우열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우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개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한특성은 적정거리 나왔다. 그리고 물론 제가 신한특성을 가지고 좀 많은 재미를 봤죠. 배당도 많이 터뜨리고 들어오는 필이고, 그러니까 더 기억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400m가 신한특성 입장에서는 적정거리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만 원평 리스트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추천하는 마필이고, 어디 될 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생각 갖고 추천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놀 마필이 아니거든요, 이 마필은. 근데 어느 순간 마필이 조금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선행을 가도 되는 마필이고, 원래는 뒤에서 바닥 추입을 해도 되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두 모습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추천을 하는 거고, 슈퍼피니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금화올루어는 최근에 조금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개는 상당히 잘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400에서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금화올로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 강해서 확 밀고 들어와서 입상에 성공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전개에 따라서 앞선의 마필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7번마 금화올로어는 조금 순위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승부된다고 봅니다. 다만 1번마 장산 포이즌이나 5번마 슈퍼피니시가 강하게 끌고 나가고 또 여기에 9번마 매직 그레이스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때 금화올로어가 또 한 번 선행 싸움에 휘말려 버리면 이 마필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수한 기수가 꾹 참아야 됩니다. 꾹 참고 가면서 한 번의 기회를 노린다라는 생각 갖고 가면 앞선의 마필들이 스스로 걸음이 무뎌질 때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잘 타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조금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추천입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신한 특성, 4번마 원평 리스트, 5번마 슈퍼피니쉬,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금화올로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두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죠. 하나는 1번마 행복한 문막, 또 하나는 8번마 퓨리오사입니다. 자, 이 중에서 행복한 문막은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있고, 퓨리오사는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되겠죠.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근성 갖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 계속해서 인기마였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마필이 선행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게이트도 외곽에 밀린 데다가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죠. 2번마 스타터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퓨리오사가 선행을 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3번마 오라칸이나 4번마 금빛마, 5번마 썬더드림 이런 마필들이 막 뭉쳐서 가는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번마 퓨리오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의 능력이 여기서 통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다가 아니고 전개가 불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8번마 퓨리오사를 뒤로 돌릴 생각이고, 자, 1번마 행복한 문막은 이제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막강하고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른 그런 경주에서는 고전을 좀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400m긴 하지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타터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스타터를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전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스타터가 단점이 하나가 있죠. 2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출주 주기가 엄청 빠른 거죠. 직전 이제 브리더스 안말 경주에 출전을 했고, 여기서도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지만 압박을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마필들이 물론 안말들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죠.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앞에 나가서 버텨보려고 노력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럼 직전 경주의 편성과 이번 경주를 비교를 하자면 이번 경주가 당연히 약하죠. 물론 직전 경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브리더스 안말 경주에서 안말들이랑 싸운 거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더 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 이 안말들은 다 1군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스타터가 거기서도 순발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출주주의가 2주로 짧아졌다라는 단점만 어떻게 생각할 것이나 좀 판단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스타터가 선행을 가면 버틴다 쪽입니다. 자, 여기에 이 스타터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3번마 오락관, 4번마 금빛마, 5번마 썬더드림 정도인데, 자, 이 5번마 썬더드림은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좀 약한 말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요즘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 정도라면 썬더드림 충분히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거기에 다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더 높이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4번마 금빛마는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계는 보이고 있지만 이 마필은 선추입이 자유로운 좀 전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근데 막판 탄력적인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추열 기수가 초반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리라는 게 뭐냐면 선행마 스타터가 딱 치고 나갈 때 이거를 무턱대고 따라가는 전개,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스타터가 딱 치고 나갈 때 분명히 옆에 퓨리오사가 붙을 거고 뭐 다른 마필들이 좀 따라 붙겠지만 저는 이 금빛마 장추열 기수가 갈 마필을 가라라고 생각하고 보내놓고 선의권 자리에서 힘안배하는 전개를 하면 저는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락칸이 최근 들어서 조금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코지 기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솔직히 선행마보다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에서 휘감고 나오는 마필, 어쩌면 좀 CC용 초반에 저희 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바람을 일으켰을 때의 모습처럼 휘감고 나오는 말, 그리고 막판 탄력으로 직선주로 해서 뚫고 나오는 그런 마필들을 기승을 잘하는 기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힘안배를 잘하는 기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오락칸이라는 마필도 원래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탄력적인 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전개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추천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타터, 5번마 썬더드림, 4번마 금빛마,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오락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